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것, 이게 참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가 되거든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됐는지 그 놀랍고도 기막힌 현실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대체 몇 채나 팔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 딱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에이 설마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정답은요. 무려 12.1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상위 20%랑 가장 저렴한 하위 20%의 가격 차이가 글쎄 12.1배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이게 말이죠.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대 격차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한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지방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못 산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면요. 먼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상하게 좀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부자 동네, 서민 동네 이렇게 시장이 나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가장 비싼 상위 20% 아파트는 값이 9% 넘게 올랐는데 바로 그 같은 기간에 가장 저렴한 하위 20%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불어나는데 또 다른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럼 이게 그냥 서울대 지방 문제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요. 바로 그 서울 안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쪼개지고 심지어 서울 안에서조차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 신드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설픈 집 여러 채 가지고 세금 걱정하느니 그냥 입지 확실하고 미래가치 높은 비싼 집 딱 하나만 제대로 갖자는 생각이 시장의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전에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던 여러 세금 정책들, 또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꽉 막아버리는 DSR 같은 규제들,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까지 이 모든 돈과 수요가 결국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서울의 그 똘똘한 한 채로 전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똘똘한 한 채만 바라보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죠.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급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들끓는 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아파트 시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상업용 빌딩 시장을 보니까요. 서울에만 무려 13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위인 경기도랑 3위 부산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지역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전형적인 불황기 투자 패턴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서울의 핵심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더 공격적으로 사들인다는 거죠. 자, 서울에서는 이렇게 투자가 불타오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4조 3천억 원, 이 돈이 뭘 의미하냐면요. 건설사들이 이거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국가에 다시 되판 땅값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건설사들은 지어봤자 손해니까 땅을 포기하죠 그럼. 그 땅에 들어섰어야 할 2만 가구가 넘는 새 집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공급이 막히니까 지방시장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이 다 손을 놔버린 상황에서 그럼 대책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아주 거대한 미래 계획, 일종의 청사진을 내놓았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옛날 미군 기지 부지들을 개발하는 계획인데요. 이 면적이 상상이 가시나요? 여의도의 25배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최첨단 산업단지랑 새로운 주거단지로 완전히 싹 바꾸겠다는 구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낡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을 39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의 낡은 빌라촌들을 대규모로 재개발하고 또 김포 풍무역세권처럼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등 앞으로 몇 년간 수천, 수만 가구의 새 집을 공급할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개발 계획들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진 격차를 메워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낳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우리 중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